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이자 서울대 과학영재원 원장을 지낸 최영기입니다. 팀스라든지 피사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는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그것은 거의 거의 한 상당 기간 동안 그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학생이 수학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흥미를 갖고 있느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거는 또 반면에 최하위권이에요. 근데 왜 그 애들이 그 수학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문제를 푸는 거죠. 알고리즘화에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풀면 돼. 근데 그러한 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기계화되는 사고인데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 없는 그런 능력이 그런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AI 시대에서 AI로 대체되는 능력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키워진 많은 능력들이 실제적으로는 약간 비효율적인 거죠. 애들은 고생하고 알고 보면은 이것이 필요 없는 능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든.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자기화하면서 그렇게 나간 애들이 있어요. 봐라, 이렇게 해서 성공한 애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모델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자꾸만 이제 다른 부모들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애들은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면 이게 흥미를 반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동화돼서 문제를 많이 풀면 물론 시험을 잘 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입시라는 거를 떠나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의 그런 능력이 그 어떤 수준이 어떨 것인가. 최근에 그걸 다시 한번 재봤어요. 그게 PIAAC라고 그래서 그때 대학생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수학 그러니까 성취도가 16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 뭐냐? 우리가 지금 그 학생들이 그런 성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흥미도는 더 떨어졌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얘가 공부를 잘해도 탈진하면 어떤 열정을 잃으면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에 너무나 이렇게 거기에 익숙해 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회가 점점점 강하게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 사회는 실제적으로 약간 불확실성의 시대거든요. 옛날은 약간 확실성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좋은 회사에 가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재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주입식 교육, 이렇게 지식을 쌓는 교육도 의미가 있는 시대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성공한 이런 나라예요. 삼성전자도 이제 초일류 가장 강력한 지금 1위 기업이고 현대자동차도 이제 거의 1위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추격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전략이죠. 미래 사회가 점점 빨리 바뀌고 있어요. 무조건 따라오는 형보다는 새롭게 뭔가를 창출하고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로 오는 거예요.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이러죠. 아, 우리 애가 그냥 인류대만 가면 돼. 그 이유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냥 인류대 나가면 어떤 기득층이 되니까 그러면 잘 나갈 거야. 근데 이것은 후진 사회에서는 그랬는데 선진 사회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서 간 애들이 있는데 대학에 와서 탈진돼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애매함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고 자기를 믿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단순히 수학을 전공했는데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수학이 갖고 있는 너무나 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 수학은 너무나 그 순수한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현실은 상당히 조건적이잖아요.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수학은 거의 절대 상황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쓸데없는 걸 제거하죠. 이렇게 보통 쓸모없는 걸 제거해서 그게 순수하게 남는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형식적인 구조를 연구하는데 거기서 나온 어떤 구조들은 불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순수한 형태는 다른 데에서는 참 이렇게 느껴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함으로서 나오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는 수학은
가치 있다는 거는 그냥 확신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원론의 지식을 보더라도 2000년 이상을 생존하고 그거를 변하지 않고 우리한테 지금 온 거예요. 그것은 가치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보통 지식들이 보통 50년 생존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수학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경제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도 다 가치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그러한 결론이거든요. 어떤 학생이 정말 가치를 느꼈다. 그러면 부모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걔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설사 얘가 지금 공부를 못해도 정말 이 학생은 정말 훌륭하게 될 거예요. 어렸을 때 가치를 느낄수록. 그래서 나는 학부모님한테 진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어렵죠. 기다리기가.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시더라도 그 머릿속에서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 미래 사회는 정말 수학이 지배하는 사회고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를 결정하는 사고들은 점점 AI 쪽으로 넘어갈 것이고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인간 영역으로 점점 좁혀오는 사회거든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수학적인 능력인 거예요.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게 칼리그래프인데 그게 칼로스가 어원인데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있지만 선하다는 것도 있어요. 모양이 좋으면 좋다는 의미가 있어서 수학은 아름답지만 선한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 선진국이라든지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문제를 풀고 참고서가 없는 나라가 꽤 많아요. 그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거든요. 기본 개념만.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한 시대인데 수학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학을 통해서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 개념을 갖고 이렇게 느끼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창출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거든요. 이것은 흥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재미를 가져야 되고. 과학에서는 좋은 책들이 수학에 비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수학 책은 교실 현장에서 또 배우는 수학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교과 과정을 따라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소설이라든지 그런 에세이라든지 그런 요소를 거기다가 직접 넣자. 이 책은 수학 참고서인데 문제풀이 참고서가 아니라 흥미를 증진시키는 참고서다. 이런 개념으로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거죠. 물론 여기는 가벼운 얘기만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흥미를 잃은 학생을 위해서도 썼지만 흥미를 가진 학생도 더 깊은 지식, 더 탁월성을 갖도록. 그러니까 수학이 지식이라는 관점이 있고 하나는 지혜라는 관점이 있고 하나는 탁월성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방정식을 배워서 지식을 쌓게 되면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수학적인 어떤 사고 능력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라든 어떤 현상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하는 지혜로운 면이 있고 하나는 학생들이 수학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것이 축적돼서 나오는 탁월성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애들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압박해서는 이렇게 그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공간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것을 결합할 수 있는가. 학생들 교과 과정을 따라가지만 한번 공간을 주는, 그래서 좀 더 학생들을 좀 더 깊은 데로 가게끔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어렵지 않도록